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바로 일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왜?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가 올라가고 실제 신고가를 찍는 환경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1년 전 상황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누군가는 큰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작년 4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사 공급 대책과 겨울 비수기 영향으로 일시적 약세를 보이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4월에 있었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가 이슈로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실제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시장 기대감이 폭발을 해버린다는 거죠. 자,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언론들의 규제 완화 기대감이 쏟아집니다. 압구정 재건축 오세훈발 규제 완화 바로미터 되나, 오세훈 시장 규제 완화로 강북 중저가 노후 아파트 주목, 오세훈 시장 시대에 강남, 목동 민간 재건축 숨통 튈까, 이렇게 확인되지 않는 기사들, 이런 기대감만 있는 기사들, 기자들의 희망사항만 있는 기자들이 쏟아지면서 이들 단지 중심으로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게 되고, 이게 수도권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상승세는 2021년 8월 금리 인상 전까지 지속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막상 취임 일주일 안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은요, 그냥 의제 표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카드를 꺼내들게 됩니다. 왜? 본인이 당선되고 나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이어지게 되면 나의 정책 때문에 집값이 불안해졌다, 이 오명을 쓰기 힘든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한 언론사 기사를 볼게요. 오세훈 취임 200일 재건축 재개발 8만원 공급 순통,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재건축에서는요, 힘이 죽인 재건축 단지들을 허가해 준 것 말고는 별도로 한 것은 없어요. 실제 서울시장이 적극 움직인 쪽은요, 재개발이었어요. 재건축이 아니었어요. 1년에 2만호 단위로 구역을 지정한 것을 실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 쪽도 신속 통합 기회로 접수를 받게 했는데, 그 단지들이 뭔가 추진되거나 이런 건 없었단 말이에요. 즉 상대적으로 과열 우려가 적은 재개발 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카드를 활용해서 공급 증가 효과를 꾀했다는 거지, 재건축 쪽으로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없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작년에 너무 많이 기대감이 올라버렸더니 실제 재건축 아파트에 호재가 좀 있었거든요. 호재라기보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 서울시장이 막아놨던 허가를 그냥 내줬던 거예요. 내줬단 말이에요. 그게 7년 만에 최대 호재였어요, 이 아파트 단지에는. 왜? 사업 추진을 서울시장이 직접적으로 맡고 있었는데 그것을 통과시켜줬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올해 2월에 이런 초특급 호재가 나왔는데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거예요. 전용 76제곱미터 1월 달에 27억 8천만 원이었는데 3월 달에 27억 1천만 원으로 오히려 7천만 원이 떨어지고 있었다는 부분이죠. 너무 오버슈팅 된 거예요. 대선 이후에도요, 작년 서울시장 선거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이런 기사 쏟아졌죠. 분당 지금 난리 났어요. 윤석열 시대 일기 신도시 뜬다? 그것도 끝에는 그 물음표예요. 재건축 기대감의 일기 신도시, 집주인들 매물을 걷어들였다고 합니다. 재건축 기대감의 일기 신도시 들썩 2억 올라, 이런 기사에다가 신고가 행진 기사까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잘도 나오네요. 자, 언론들의 특정 지역을 호재로 거론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바람을 계속해서 잡는 겁니다. 자, 실제 이들 지역의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어요. 먼저 분당의 10억 무섬 아파트 보겠습니다. 1월, 2월 합쳐서 이 대단지 아파트 거래량이 한 건이었거든요. 3월에 6건으로 거래량이 급증하게 됩니다. 상록 상록말 우성 아파트도요, 1월, 2월에 아예 거래가 없었는데 3월에 4건으로 거래량이 급증을 해버려요. 자, 일부 단지에서는요, 작년 8월 신고가를 넘는 거래도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근데 막상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값 자극 않고 주택 공급, 원혜룡 국토부 장관 지명자와 공감대, 원혜룡 국토부 장관 지명자 규제 완화 신중론, 안정감 있는 공급 대책 수립할 것.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규제 완화 소문만 나버려도 집값이 급등해버리자 집값 담기 과열을 잡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당초보다 늦출 거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이런 규제 완화요, 집값 하락해야 풀어준다는 겁니다. 실제
이명박 정부에서도요, 집값 하락할 때만 재건축 관련 규제를 풀어줬었어요. 자, 결국에 두 번의 선거의 결과로 재건축할 만한 지역의 구축 아파트가 모조리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구축과 일반 아파트 가격차가 5년간 18%에서 4%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선호도는 일반 아파트가 훨씬 높은데 구축 아파트가 재건축 기대감으로 가격이 껑충 뛰어올라서 기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규제로 서울 아파트, 구축 아파트가 계속 눌려 있었는데 규제 완화로 살아날까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죠. 실제 규제가 안 풀렸고 앞으로도 집값 크게 하락하지 않으면 안 풀릴 것 같은데 다 반영한 것처럼 이미 구축 아파트가 올라왔다는 거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사업성 분석 없이 기대감만으로 너무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 지역 예상되는 신축 아파트 가격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그 주변에 구축은 한 13억이다 칠게요. 신축은 한 20억 합니다. 그러면은 거의 조합원 입장에선 분담금 2억 내고 재건축 추진해서 높은 시세로 시세 차익을 남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주변 시세는 20억 가니까 한 5억 더 받을 수 있겠네? 그러면은 돈 들여가면서 재건축 추진할만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분당 신도시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온다 볼게요. 양지 5단지 마을 한양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한 16억 4천 정도의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재건축에 대해서 고밀로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볼게요. 그럼 당연히 교육 우수 지역이고 기존의 분당에 곧 이제 신축 아파트 수요가 꽤 있으니까 분명히 가격은 높게 형성될 거예요. 그런데 이 아파트 가격이요, 강남을 넘을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겠죠. 그 인근의 판교를 넘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애매하죠. 그래서 주변 신축 아파트가 새로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고가 아파트 대비 키 맞추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헬리오시티도 21억 전후로 시세 급매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 아파트 재건축해서 실제 21억까지 간다 치더라도 이거 투자해서 4억에서 5억 정도 벌 수 있네? 얼마 투자해서? 16억 4천만 원 투자해서. 근데 이 기간이 문제예요. 기간을 얼마나 투입해야 이 수익률이 나오냐. 일반적으로 재건축 사업은 15년을 예상해야 되거든요. 조합원 의견 일치 과정이 있고 본격적인 추진 사업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2주 철거 착공 과정이 있어요. 각각 5년씩 잡아야 되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예 그냥 좌초돼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목돈을 장기간 묵혀줘야 되잖아요. 그럼 무엇이랑 비교가 된다? 바로 장기채 금리와 비교가 되는 겁니다. 지금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3%까지 올라갔고 앞으로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럼 이 재건축 사업 투자가 과연 국채 투자보다 나은 선택일까요? 이자 비용이나 이제 보유세 이런 거 다 감안했을 때 과연 이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을까? 절대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또한 1기 신도시 가격을 올렸던 1기 신도시 개발 모델 역시 실효성을 검증해야 돼요. 왜냐면은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준대. 그러면 현재 300%까지도 간신히 되는데 500%를 올려주면은 용적률이 거의 70%까지 올려주는 거고 그것은 토지 가치의 70% 상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으신데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용적률 500% 처음 나온 이야기도 아니에요. 과거 이사 공급 대책에서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이라 해서 정부가 500%까지 용적률을 끌어주고 재건축 사업을 우리가 조합이 아닌 공공이 끌고 가는 방식으로 제안을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안 한다 그랬어요. 왜? 용적률 500%면 닭장 아파트죠. 그게 무슨 아파트예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안 해버렸단 말이에요. 재건축은요, 재개발과 달라서 높은 용적률이 거부감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조합원들이 재건축 조합원들은요, 굉장히 고급화에 대한 욕심이 강해요. 그럼 실제 이런 민간 재개발 모델로 해서 500% 진행한다 하더라도 조합원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합니다. 물론 300%에서 또 500%를 올려주고 이 늘어난 용적률 전부 다 조합원 수익으로 해준다 그러면 당연히 박 터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절반은요, 기부 채널을 받아서 가는 거고 실제 순증 효과, 조합원들의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효성을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명박 정부 출범할 때 생각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을 하고 실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취임하자마자 언론들이 규제 완화 기대감을 쏟아냈어요. 특히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풀어줘서 공급 증가를 이루겠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실제 강북 중심으로 호재가 굉장히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이들 지역 강북은 진짜 뜬다. 왜? 여기는 덜 올랐었고 앞으로 개발 기대감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쏟아지고요. 강북 개발 기대감에 대지 지분 가격이 폭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4차 뉴타운 될 것 같은 지역 대지 지분 평당 5천, 6천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거기 투자한 사람들 지옥을 보게 됩니다. 왜? 뉴타운 지정을 못했어요. 집값 과열될까봐 지정을 못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점에 산 사람만 가장 큰 피해를 봤다 이거죠. 지금 이명박 정부의 상황이 지금 똑같이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집값이 하락하지 않으면 풀리기 어려운 규제 완화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기대감으로 높은 가격에서 추가로 급등했다는 겁니다. 싸면은 말을 안 해요. 예전부터 비쌌던 지역이 이런 규제 완화 기대감에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 성공적인 재건축 사업을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언론 보도들이 계속 규제 완화니까 오를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실제 몇몇 전문가들이 규제 완화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거 보고 이것 때문에 집값 오른다고 계속해서 인터뷰를 쏟아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축 사는 투자자들이 앞으로 제일 불쌍해질 거라는 부분이죠. 이거는 결과가 뻔히 보이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20년, 30년 갖고 있으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재 가장 강력한 긴축이 진행되는 초입에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가장 큰 실패를 겪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내년부터 부동산 시장은 대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얼마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태풍 전 고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태풍은 오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현금을 많이 쌓아두시고요. 아파트 교과서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